자, 위클리 핫뉴스 랭킹 세 번째 뉴스 한번 보시죠. 역사책 3권 쓴 총격범. 백기종 팀장님, 네. 송병대 씨 얘기죠. 네. 예. 오늘 어제가 경찰의 날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어제가 이제 그 10월 22일 경찰의 날이었는데 그 전국에 있는 12만 현직 경찰 그리고 3만의 의경들 전부 그 근조 리본을 달고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단톡방이나 이제 단체 그 카톡방에 애도의 그런 어떤 글들 많이 남기면서 굉장히 그 자축하는 분위기를 자제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애도하는 분위기인데 사실은 그 굉장히 침통한 그 하루였죠. 뭐 그래서 오늘 아침 10시에 이제 그 김창호 경감이 발인을 합니다. 발인을 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경찰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자, 불법적인 폭력 시위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집회 시위를 막는 그런 경찰관이 113명, 차량이 50대씩 파손되는 상황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하다가 물론 굉장히 안 된 결과가 나왔지만 그런 분에게는 조문을 정말 정치인들 포함해서 수천 명이 갔습니다. 네. 그런데 3일간의 애도 기간 중에 정치인이라고는 몇 분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대다수 경찰관이었는데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개인의 물론 그 어떤 삶에 대한 연속이지만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백성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리고 MIU라고 해서 맨 인 유니폼. 근데 희생이 됐었는데 그 표라는 부분을 의식을 한 것 같아요. 네. 정치인들이. 그래서 정말 그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조문을 오지 않았고 제가 어제 보니까 문화일보에서는 정말 특집으로 다뤄줬더라고요. 그리고 모 논설위원은 정치인이 가야 될 곳은 바로 여기다라는 이런 지적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점이 아쉬웠는데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열심히 발인식이 끝나고 나서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성병대라는 사람이 사실은 전과자고요. 특수강간이라든가 이런 전과자인데 결국 이런 사람까지 사제총기를 만들어서 경찰을 이 사살을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경찰들이 굉장히 지금 침울해 있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오전 10시에 이 사제총기에 맞아 목숨을 잃은 김창호 경감의 연결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그를 기억하는 분들의 안타까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찍 와서 3일에서 보낸다고 그러고 나갔다는데 정신을 못하고 다 바쁘고 열정이 되게 많으셨고요. 되게 적극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정현배 경장이 현장에 같이 출동했던 경찰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같이 현장에 갔다가 동료 한 분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2인 1조는 이제 한 사람, 정현배 경장이 같이 네. 출동을 했어요. 김창호 경위하고. 그런데 김창호 경위가 사실 54세인데 이제 정년퇴임이 6년 남았죠.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 정현배 경장에게는 내가 먼저 출동을 하겠다라고 차에서 내려서 현장을 네. 먼저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정현배 경장은 테이저건을 들고 있었고 그다음에 김창호 경위는 이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총을 소지한 채로 현장을 갔었는데 뒤쪽에서 결국은 그 10발의 사제총을 발사해서 그 중에 한 발이 네. 날개 쭉지를 간통하고 폐를 뚫어서 결국 사망을 한 네. 그런 상황인데 정현배 경장이 가장 가슴 아파하겠죠. 현장에 같이 출동한 자기 선배가 본인은 현장을 가지 못했는데 선배가 가는 바람에 선배가 사망을 하고 본인은 살아남았다. 그런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네. 저도 뭐 현장에서 한 7명의 직원이 현장에서 사망한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네. 평생을 통해서. 그런데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남아있거든요. 왜 내가 그때 같이 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선배나 후배는 왜 저 현장에서 죽었을까 하는 트라우마가 평생을 괴롭힙니다. 네. 근데 저 정현배 경장도 현장을 나갔다가 그런 모습을 쓰러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다시 업무에 복귀를 했으면 하는 바람.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아까운 목숨을 앗아간 이 총격범, 어제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경찰은 권동 한일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분은 민계로 주사제 치료 과정에 독살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려서 쏘셨어요? 예? 경찰 노려서 쏘셨어요? 경찰 노리셨어요? 무작위로 쐈습니다.
독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이동하시니까. 잠깐만요. 여기까지만요. 저는 빨리 성명에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경찰을 찾으려고 유인을 하신 거예요? 각오를 했었습니다. 총은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부터 하셨습니다. 만드는 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유튜브에서 폭약 원리를 배워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나오세요. 말씀해 주세요. 박 변호사님, 지금 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좀 황당할 정도로 당당하기도 하고요. 정신병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횡설수설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취재진한테 다 얘기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 일어나기 전 SNS에 본인이 경찰을 뭐 대체해가지고 내가 살해할 수도 있다. 이런 글도 계속 올렸었고요. 네. 친일 경찰, 부패 경찰 이런 내용의 글들을 SNS 많이 올렸는 점에서 경찰을 싫어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사건이 시작 경찰이 아니고요. 이웃의 부동산 업자하고 뭐 전기세 같은 것 때문에 그렇죠. 싸움을 하다가 우발적 일어난 거거든요. 글쎄요, 뭐 정신 감정이라든지 모든 게 좀 더 필요해 보이지만 일견 봤을 때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해 망상이라든지 가대 망상 같은 게 좀 있어 보이고 네. 그게 또 막 자기가 범행을 좀 감경 받으려고 일부러 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수사기관이나 뭐 법원에 좀 판단해야 될 부분에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보면 뭐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뭐 또 일부에서는 좀 치밀한 계획을 세운 네. 저런 행동조차도 계획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성병대는 두 가지 형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지극히 비정상이면서도 또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최초에 이건 언론이 보도가 안 된 건데 2000년도에 이 경찰관 형사가 특수 강간을 인지를 하고 체포를 해서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한 형사 이름을 네. SNS에 자기 계정에 지금까지 남겨놓고 이 형사, 이 경찰관에 반드시 내가 복수를 하고 죽이겠다라는 글이 발견이 됐어요. 예. 뭐 이건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근데 이 형사가 현재 경기도,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경찰서에 지금 상당히 높은 계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하는 부분은 2000년도에 나를 체포해서 구속한 형사 이름을 SNS에 올려서 탁기 삼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연 정신질환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2달 전부터 사제총 17종을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 사제총 하나 만드는데 4시간 걸렸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17종을 만들었을 때는 2달 정도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7개의 흉기 폭발물까지 제작을 했죠. 그리고 강북수 형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그런 글을 올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여성에 대한 어떤 관념이 뭐랄까 자기 비하적인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박신혜라든가 유명 스타들의 예. 일방적인 프로포즈, 사랑 이런 걸 또 SNS 계정에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그렇다고 하면 2000년도하고 2003년도에 23세 된 여성과 17세 된 미성년자 여성을 강간을 했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모든 걸 기억을 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절대로 비정상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은둔형 생활을 하지만 치밀하게 범죄를 하거나 어떤 타겟을 정했을 때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이 사람이 결코 정신질환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사람이라고 하기엔 매우 평범했다는 이웃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 성 씨에게 세를 줬던 집주인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에 아무 이유 없고 정결하게 잘 살았어요. 한 3일 됐어요. 방세는 얼마나 밀렸었어요? 4개월 밀렸었어요. 이따 올 때 직업이 뭐냐게 출판사 나오더라고요. 같이 다녔던데 이번에 사고 터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몰랐죠. 왜냐면 착실하게 잘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좀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요. 네. 이 무슨 출판사까지 차리고 직접 책까지 3권씩이나 냈다면서요. 자기가 냈어요. 네. 출판사를 자기 주소지로 냈고 출판 운영자가 됐고 저자도 자기고 3권의 책을 냈습니다. 대지진과 침략전쟁, 예. 대지진과 임진왜란, 대지진과 정한록 다 한일 관계의 근현대사를 음모론으로 엮은 거예요. 여기 군사학 지식도 들어가고. 네. 제가 보기에는 과대망상의 이 기저에 뭐가 있냐면요. 본인이 독립투사라고 지금 생각하는 네. 겁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람 살인을 해놓고도. 그리고 친일 경찰, 친일 정치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제강점기에 나는 독립투사고 공권력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도 준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적이면서도 상당히 음모론 속에 빠져있는 인물.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도 자생적인 외로운 늑대, 네. 테러리스트의 등장 가능성 예. 예고하는 인물이 아니냐 우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치밀한 계획범인지 정신병력인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